여러분, 은퇴를 앞둔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특히 서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 가치는 더더욱 고민스러운 요소로 다가옵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으로 마련한 서울의 아파트를 팔아야 할지, 아니면 계속 보유하며 수익을 창출할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이익일까요?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양한 사례와 전략을 통해 은퇴 후 서울 부동산을 팔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1. 왜 서울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까? 서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경제적인 안정감을 주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생활은 현역 시절과는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젊은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한국은 주택 공급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퇴 세대가 서울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면 이 자산이 젊은 세대의 주택 구입으로 이어지며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세금 인상을 통해 부동산을 시장의 매물로 내놓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시장의 공급이 늘어나고 이는 곧 주택가격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계자료 2020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보유자들의 서울 내 주택 비중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세대가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주택 구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금 및 관리비 부담 완화.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높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관리비 등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며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이러한 세금과 관리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김씨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60대 중반의 김씨 부부는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은퇴 후 재산세와 관리비 부담이 늘어나 경제적으로 압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씨 부부는 고민 끝에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양평으로 이주했습니다. 양평에서 전원 생활을 시작한 김씨 부부는 세금과 관리비의 부담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3. 삶의 질 향상. 서울의 복잡한 도시 생활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서울 부동산을 처분하고 지방이나 자연이 가까운 곳으로 이주하면 맑은 공기,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한적한 곳에서의 생활은 그러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사례 박씨의 전원생활 시작. 박씨 부부는 서울에서 30년 이상 거주하며 자녀를 키우고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복잡한 도시 생활에 지쳐있던 박씨는 오랜 고민 끝에 서울 아파트를 매각하고 제주도로 이주해 펜션을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맑은 공기와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2. 왜 서울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속 보유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도 많습니다. 1. 노후 자금 마련. 서울 부동산은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어 노후 자금 마련에 효과적인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임대해 월세 수익을 얻거나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해 자산을 증식할 수 있습니다. 매각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 보유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례 이씨의 노후 자금 확보. 70대 초반의 이씨는 은퇴 후에도 서울 마포에 보유한 아파트를 통해 월세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부동산을 팔지 않고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꾸준히 오르면서 안정적인 수익과 자산 증식을 동시에 누리고 있습니다. 이 자녀에게 상속,
부동산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서울 부동산은 미래에도 그 가치가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녀에게 상속하면 큰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자녀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자산을 물려받는 경우라면 상속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3. 안정적인 주거 환경. 서울은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 의료시설, 문화생활 등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누릴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특히 건강 문제나 사회적 교류를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서울 생활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3. 현명한 선택은 서울 부동산을 팔지 말지는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제적인 여유, 삶의 질, 자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고려해야 할 요소. 경제적 상황, 현재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지 또는 부동산을 팔아서 노후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해 보세요. 삶의 질, 서울의 편리한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지 아니면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자녀 계획. 부동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이 있다면 부동산 보유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례 박씨 부부의 새로운 도전. 60대 후반의 박씨 부부는 서울에 오래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원했습니다. 고민 끝에 아파트를 팔고 제주도로 이주해 펜션을 운영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펜션 운영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4. 과학적 근거와 이론. 부동산 시장 예측과 고려사항. 1. 부동산 시장 예측. 부동산 시장은 경제 지표, 인구 변화, 정부 정책 등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 변동, 인구 구조의 변화, 주택 공급과 수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요소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처분을 고려할 때는 이러한 시장 상황과 예측을 참고해야 합니다. 금리와 부동산 가격.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택 구매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이자가 줄어들어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현금 흐름, 자산 증식 안정성. 부동산 처분을 결정할 때는 현금 흐름을 어떻게 유지할지, 자산 증식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경제적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이 현재의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처분을 통해 더 큰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5. 전문가 도움 및 추천 도서. 부동산 처분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맞춤형 솔루션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컨설턴트나 재무 설계사의 조언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찾으세요. 또한 부동산 투자와 재테크 관련 서적을 참고해 지식을 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추천 도서. 부동산 투자 마인드, 노후 재테크 완벽 가이드, 연금과 부동산으로 노후 준비하기. 결론. 나에게 맞는 최적의 선택을 찾아라. 은퇴 후 서울 부동산을 처분할지 보유할지는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삶의 질, 가치관, 미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가장 현명한 노후 대비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이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것입니다. 안 남기면 혼자 쓸쓸히 늙어감. 오늘 영상은 최신형 노트북으로 제작했습니다.